비가 내린다. 하늘이 노한데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린다. 북한에서 큰 물난리가 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최악으로 심했던 시기는 1995년이다. 바로 그 시기 큰 물난리보다 더 큰 참사가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었으니 바로 굶어 죽는 아사자가 발생한 것이다. 어린 심정이었는데 되게 그 느낌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진짜 캄캄한 어둠 속 상상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있잖아요. 죽는 아우성 소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상상이 시꺼먼 암흑 속에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 막 그런 기억밖에 안 나요. 어릴 때였는데. 노약자들하고 아이들 다 죽고 당에 충실했던 사람들 다 죽고 큰 역전들 대합실 같은 데 가보면 아침에 나가보면 살았는지 죽은지 모를 아이들이 꽃제비들이 아이들이고 노약자들이고 이렇게 무더기로 이런 큰 이런 석탄무지처럼 무더기로 두둑이 쌓여 있었습니다. 엎치고 덮치고 이렇게 무저에서 자다가 죽은 놈도 있고 뭐 죽자 하는 놈도 있고. 하여간 내가 시집에 갔을 때에 성기떡 처음 먹어봤어요. 살다가 성기고 껍질을 벗겨서 잿물을 넣고 끓여가지고 약간 종착제 형식으로 그걸 떡을 해주는데 아 그때 내가 처음 느낀 게 이게 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처음 이 철없는 마음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처음 가졌어요. 그때 성기떡을 보면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식량난은 90년대 중반에 최고조에 달했고 그때 사망한 숫자가 자그마치 300만 명이다. 6.25 전쟁 당시 사망한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 그런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 사람 김정일. 그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아는가? 세종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통치자고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국가의 어떤 정책을 그리고 또는 자원을 집중시킬 겁니다. 어떻게 인민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김정일은 그 시기에 했던 게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에 약 8억 9천만 달러를 지출합니다. 이 8억 9천만 달러는 이걸 가지고 옥수수를 사면 북한 주민이 3년 정도를 먹고 살 정도의 엄청난 양의 이제 옥수수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인민들을 살려야 할 최고의 책임자 김정일은 인민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우상화에만 열을 올렸고 대량 살상 무기인 핵과 동상을 만드는데 아까운 돈을 쏟아부었다. 김일성의 시신을 보존하는 데 들어간 8억 9천만 달러로 식량을 샀다면 북한 주민이 3년은 먹고 살 수 있었고 300만 명의 죽음도 살렸으리라. 억울하게 죽은 300만 명 원원들의 이름으로 김정일을 고발한다. 그의 죄목은 살인죄다. 북한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땅이 먼저 알았다. 80년대 말 추수절이 됐는데도 수확은 턱없이 부족했다. 에휴, 올해는 쭉정이가 많아. 기분내요. 간부들이 뭐라고 하가시오. 뭐 농사 잘못된 게 우리 잘못인가 뭐. 아휴, 그나저나 이렇게 수확이 줄면 배급까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받는 배급도 부족한데 더 줄이면 안 되지.
다만 모르기는 해도 위대한 지도자 동지께서 다 방법을 찾아주실 거야. 기르카죠? 지도자 동지가 굶으면 굶었지 우리 인민들을 굶기지는 않을 거야요. 그럼요. 농산물을 경작하다 보면 흉년이 될 수도 있고 풍년이 될 수도 있다. 흉년이 될 때를 대비해 계획이 필요하고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이 시행했던 풍년 때 농산물을 저장해 뒀다 흉년에 방출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북한은 처음부터 정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인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일에게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일이 최우선이었다. 자연히 인민들은 늘 뒷전이었다. 김정일의 우상화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시기, 북한에서는 가장 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었다. 모든 일은 1994년 7월 8일 한꺼번에 폭발하고 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었다. 황장엽에 따르면 94년 초가 되자 김일성은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고위 간부들과 얘기할 때 방귀를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김일성은 올해는 눈 수술을 받았는데 고령의 나이라 휴식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는 바람에 피로는 누적되고 만다. 게다가 카터가 북한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김일성은 카터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분주했고 카터와 회담하는 자리에서는 상당히 흥분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회담 자리에서 김일성은 카터의 호감을 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7월 25일로 결정되시오. 조국 통일도 곧 될 기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나를 다 떠받들고 있다 합니다. 김일성이 카터에게 남조선 인민들이 다 자기를 떠받들고 있다고 말한 것은 김정일이 허위로 보고를 한 탓이다. 당시 김일성의 육성으로 카터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들었던 전 인민군 군관 심주일 씨의 증언. 카터 대통령을 만난 걸 우리가 교실 받아서 녹음으로 받아서 보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카토 이놈의 새끼 4시간 만에 나한테 항복하더라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남조선의 김영삼이 만납니다. 김영삼이 내 30분이면 알아봅니다. 이렇게 하고 만나지 못하고 죽었어. 들으신 대로 김일성은 김정일의 허위 보고로 자신에 차 있었고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마치 항복을 한 것처럼 떠들어댔다. 이런 거짓말이 심장에 무리를 준 것일까?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심장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만다. 김일성의 죽음은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다. 조선인민군 민경대대 부소대장을 지낸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북한 인민들은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북한은 하나의 그 가족 국가 형태, 봉건제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봉건 영주 또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흔들리던 북한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흔들리던 북한 사회주의가 정신적으로 흔들림으로써 그 내부 혼란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300만이 아사자간하는 이런 그 북한 사회의 급속한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유훈 통치를 선언한다. 지금부터 3년 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 통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김정일은 그가 장담한 대로 김일성이 사망한 후 3년 동안 아무런 직책도 승계받지 않는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 3년 동안 김정일의 공식 직책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최고 사령관이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김정일은 이미 85년경부터는 모든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1994년 그 당시 김정일이 북한에서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아는가? 1991년 12월 김일성으로부터 최고 사령관직도 물려받아 최고 사령관직 수행. 1992년 4월에는 헌법까지 수정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인민군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까지도 지휘 통제하도록 개편. 93년 4월에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 북한의 전체 무장력과 모든 정보기관 장악. 1974년부터 권력의 최고 핵심 기구인 중앙당 조직지도부장 수행. 94년에는 20년 동안 수행 중. 14년 전에는 군 정책에 관한 최고 지도 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돼 14년째 수행 중. 그러니까 94년 당시 김정일이 갖고 있었던 직책은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직지도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이미 군과 당을 장악한 것은 물론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었고 군대에 이르기까지 감시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국가주석직이나 당 총비서 자리를 승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 승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김정일은 유훈 통치를 선언하면서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왜? 도대체 왜? 김정일은 1994년 이미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유훈 통치를 선언했을까? 여기에 김정일의 은밀한 계산과 속셈이 숨어 있다. 김정일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94년부터 3년 동안 북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까? 북한 경제가 눈에 띄게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배급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중앙당 통일전선부 101 연락소에서 근무했던 장진성 씨.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북한에서 이미 배급제가 다 중단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평양시만 상징적으로 배급을 줬고 지방은 이미 끊긴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평양 같은 경우에도 중앙기관이나 그리고 이런 특수기관들의 그 배급이 정상화됐지, 기타 나머지 말단 직장들 같은 경우에는 배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배급이 완전히 끊긴 지방에서는 꽃제비로 불리는 거지, 유랑민이 넘쳤다. 함경남도 하붕에 살았던 김대성 씨는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있었던 일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한다. 어느 날 단천 룡양 광산에 살던 친척이 거지가 되어 찾아온 것이다. 그 친척들의 외모는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다. 함흥에서 대학 졸업 후 외화벌이 일꾼을 했던 김대성 씨.
이제 막 그 가족들이 막 내려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구나. 그래서 느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 집에 한 1개월쯤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막 식량이 거덜나는 거예요, 집안이. 왜냐면 그 4명이 와서 저희도 이제 딱 식량 배급 주는 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4명이 와서 이제 막 같이 먹으니까 금방 동나고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도 이제 식량이 막 이제 거덜날 정도가 되니까 이제 다른 집에 가보라고. 그래서 또 다른 집에 친척집에 그 집 사람들 저희 친척들이 많으니까 친척집이 이제 막 전전하면서 거의 한 1년은 거기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친척집 다른 집들이 갈 데 없으니까 이제 항해도 쪽으로 내려갔다 들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친구들 집에도 그렇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걸 느꼈는데 이제 9~5년도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김대성 씨의 친척들은 황해도에서 굶어 죽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특히 기찻길 옆에 시신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지는 뭔가를 받아먹기 위해 기찻길 옆에 몰려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 평양에서 살다 탈북한 김지현 씨. 제가 학교를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길 옆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근데 과수원에서 엄청 어린애, 그러니까 한 7, 8살 돼 보이는 어린애가 이렇게 얼굴도 붓고 몸 다 부어 있어요. 그런 애가 이제 그 가수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밭에서. 근데 이제 왜 그 애가 이제 얼굴이 붓고 막 몸도 부어 있었냐 보니까 이제 그 풀을 먹다 보니까 이제 끓이지도 않고 처리도 하지 않은 풀을 그냥 날로 뜯어 먹다 보니까 이게 풀독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풀독도 올랐고 이제 영양실조로 가는 단계에 이제 몸이 붓고 막 그런 단계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엄청 이제 처량해 보이고 다리도 가늘고 팔도 가늘고 그냥 배만 이렇게 볼록한 그런 상태인데 정말 보기에 엄청 처량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 기억이 아직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너무 흔해서 얘기거리도 되지 못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는데도 김정일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인민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가 인민을 먹여 살릴 방법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인민들을 방치한 것. 박인호 씨의 정언이다. 국가가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식량과 생필품을 전혀 주지 않고 백성들 보고 살겠으면 살고 죽겠으면 죽어라는 식으로 방치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사망했던 사람은 최대 3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먹는 상황, 또 전 인민이 유랑벌식을 하는 꽃제비가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민들이 비극적인 개인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나 자식, 친척, 누구 중 한 사람이 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못 먹어서 허약으로 굶어 죽은 기억을 남기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기자 당과 국가만을 믿어왔던 순수한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었다. 당시 황장엽 비서는 망명하기 전 북한 식량난의 상황을 자세히 듣게 된다. 김정일에게 곧바로 보고하는 중앙당 조직 지도부 책임 간부에게 들었으니 정확한 통계였으리라. 그 통계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식량난 통계 1995년 방언 5만 명 포함해 50만여 명 아사 1996년 11월 중순까지 100만 명 이상 아사 96년 현재 조달 가능한 식량은 양국 210만 톤 97년에는 약 200만여 명 아사 가능. 그 후 이 자료를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나왔다. 1998년 초 중국 신화통신이 북한 농업위원회 간부가 제공한 자료라고 하면서 보도한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선 1997년 말까지 280여만 명이 굶어 죽었다. 남한의 인권단체 좋은 벗들이 90년대 중후반 중국 현재나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산한 아사자 수도 약 300여만 명에 달한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고난의 행군으로 불렸던 식량난 시기 최소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것이다. 6.25 전쟁 때도 남과 북의 사망자는 300만 명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일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 탁월한 영도술로 전쟁이 아닌 평화 시기에 수백만 명의 인민들을 굶겨 죽인 것이다. 95년 이후 북한에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굶어 죽는 사망자가 속출하자 김정일은 또다시 뭔가를 선포하게 된다. 동무들은 들으시오. 지금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1930년대 위대하신 너버이 김일성 수령님은 일본놈 토벌에 쫓겨 100일간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시기처럼 우리 인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김정일은 배급을 주지 못하는 1995년부터 98년까지 4년을 고난의 행군이라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에서 대학교를 다녔던 김대성 씨도 마찬가지. 사실 그 제일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이제 그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인민도 없고 남의 나라 땅에서 쫓겨다니면서 이제 혁명활동할 때 소위 이제 그 항일 발전 운동을 할 때 쫓겨다닐 때 이제 그 쓰던 용어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10만 평방킬로미터 달하는 이제 영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체조국이라고 자부하는 무슨 사상이 있고 뭐 그렇게 위대하다는 수령이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농토가 얼마인데 황해남도에서만 나는 이제 농사만 잘 지어도 우리나라 이제 2,300만 다 먹이고 이제 뭐 저기 남조선 인민들까지 항상 이제 통일해서 먹이겠다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배워왔는데 그리고 주체공업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이제 그게 자랑하는 주체공업은 다 어디 가고 아니 왜 고난의 행군 해야 되냐고 우리가 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말을 갖다 붙여놓고 되게 이제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괘씸하고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불만은 속으로만 사귈 뿐 그 누구도 불만을 얘기할 수는 없었다. 북한에서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은 곧 체제에 대한 반항이며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 달북대학생 김지현의 증언을 들어보자. 김정일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군수경제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의 1%인가 10%인가만 돌려도 주민 생활이 풀린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김정일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는 사탕이 없으면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이런 말 한마디로 이제 일축해 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돌리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세계의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아사자가 발생했고 북한의 경제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김정일이 몰랐을까? 어쩌면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이 김정일이 아닐까? 여기서 시기를 눈여겨봐야 한다. 김일성이 사망한 시기는 1994년. 북한의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한 해 역시 94년부터. 바로 이 시기에 김정일은 3년 동안 유훈 통치를 시작한 것이다. 김정일은 식량난의 책임을 김일성에게 떠넘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
북한이 1994년부터 98년 사이에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기근으로 인해서 약 300만 명 정도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이런 대하사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곧바로 권력을 승계하는 건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이런 경제적 어떤 위기 상황, 그리고 300만 이상이 굶어 죽는 대혼란 상황에서 유은 통치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책임, 주민들 300만 이상이 굶어 죽은 그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한 이런 하나의 전략으로 유은 통치를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에서 가장 식량난이 심한 바로 그 시기에 유훈 통치를 한 것은 식량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시기,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은 바로 그 시기, 정말 북한에 돈이 없었을까? 식량 살 돈이 없어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 지금부터 북한 식량난에 가려진 역사적인 진실을 공개하겠다.